커피를 더 많이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 12잔에다가 783mg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계신데 일단 뵙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교수님? 걱정이 돼요. 네. 본인도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 공고량이 한 2배 정도 드시고 계시고요.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이 커피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필이면 드시는데 믹스 커피로 드세요. 거기에 설탕이나 프린 같은 게 굉장히 포화지방산도 많고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혈압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줄이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양을 줄이면서 믹스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꾸셔야 합니다. 네. 아니, 저도 어머니 보면서 정말 저도 커피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4잔은 그냥 후딱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거 카페인 중독, 커피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금단 증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금단 증상을 화면에 한번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네. 네, 커피 끊으면은 두통이 오거나 예. 그다음에 커피를 끊으면은 피로감, 졸림, 무력감이 오고 기분이 처지고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커피를 끊고 나서 생기는 분들은 의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단 증상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게 커피가 계속 자극을 하면 이게 막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카페인이 그 효과를 작용하려고 그러면은 늘어난 수용체 개수는 많은데 그걸 다 작용을 못 하니까 커피를 더 마셔야만 방금 전에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는데 그런 의존성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커피를 확 끊어버리면은 그 아데노신 수용체는 막 늘어나 있으니까 아데노신이라는 게 과다 작용을 하게 되면은 졸리고 여러 가지 금단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으실 때는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피로를 좀 물리치고 힘을 내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나중에는 커피를 안 마시면 더 피곤한 상황이 되니까 커피가 점점 늘어나나 봐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커피는 마시면 좀 잠이 안 오는 날이 있고 어떤 커피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이런 카페인 함량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커피 골라 마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아까 그 에스프레소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스프레소 작은 거 한 잔에 카페인 양이 75에서 8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2잔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아메리카노는 보통 150에서 160mg 정도 들어 있고요. 네. 더치커피는 좀 낮아서 100에서 120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캔커피는 156 그렇게 돼 있고 믹스커피는 124 뭐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00mg 기준으로 그 안쪽으로 좀 내려가시려면 안전하게 내려가시려면 아메리카노 진한 거 2잔 정도면 충분히 400mg 안쪽이 되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에스프레소는 한 넉 잔까지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카페인이 낮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총 카페인 양은 늘어나게 되니까요. 네. 예, 그 묽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당장 커피를 줄이거나 끊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 커피 한 잔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람, 딱 제 경우예요, 신 교수님. 네, 커피를 드시고 나서 10분 정도 후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 이런 분들은 커피 민감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400mg을 권고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낮거나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커피를 당장 줄이거나 끊어야 할 분들. 두 번째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래요. 커피 한 잔에도 잠 설치는 예민한 사람. 저도 오후에 커피 마시면 이렇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한 10시 정도 주무신다고 어르신분들 10시에 네. 주무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8시간 전이 오후 2시가 되는데요.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민감성이 있거나 그런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커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고 그 이후에는 카페인이 좀 적은 음료로 그렇게 바꿔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 전에 커피 마시고 들어오면 끝날 때쯤 되면은 신호가 반드시 와요. 화장실을 가고 싶죠. 뭔 신호냐? 예, 커피 한 잔에도 배뇨 쭉쭉 되는 사람,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를 촉진하고 그 방광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고 혈당도 마찬가지인데 카페인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 네. 작용을 훨씬 더 올리고 민감성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기준으로 한 20분 정도 천천히 드시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킬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커피 드실 때 시간 개념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보통 이렇게 만나거나 회의하시다가 이제 그만 가자 그러고 이렇게 갈 때 남은 커피 있으면 싸가지고 가기 뭐하니까 한 잔 쭉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진짜 배뇨작용이 엄청 이뇨작용이 강하게 나오니까 네. 그런 거는 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신 뒤에 내 상태를 좀 잘 살펴봤다가 양을 네.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커피 줄이거나 끊어야 할 분들, 그 다음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심장 두근거림이 심하거나 부정맥약 먹는 사람. 근데 아까 전에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거는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나 봐요. 예, 그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조절되는 분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부정맥의 경우는 당연히 나쁘겠죠. 일시적인 효과를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 일부 심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속 깎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볼게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속이 쓰린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교수님. 예, 그 카페인 자체가 위하고 식도의 중간에 있는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가 잘 생기고요. 또 커피 안에도 산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카페인 같은 게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항상 커피하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미 씨 같은 분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 못 자고 두근거리고 예. 또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커피를 정말 5-6잔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도 너무 잘 자요. 이게 사람마다 왜 다르죠? 착해서 그런가? 억울해. 뭘까요? 아주 성격 나쁜 분들이 계신데요. 농담이고요. 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사 반응의 정도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 그 아데노신 수용체의 숫자가 오래 마시다 보면 늘어나고 적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한 병이 있거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유실 씨처럼 커피를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 분들, 이른바 카페인 민감증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정말 무제한으로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그런 거는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오 교수님께서 아데노신 수용체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수용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커피를 먹고도 난 잘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요. 수면 주기가 좀 바뀐다든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마 며칠에 한 번씩은 피곤하셔가지고 낮잠을 꼭 자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별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석 잔 이하를 꼭 권고해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카페인에 취약한 분들이거나 카페인 의존성이 좀 심한 분들, 이른바 이제 중독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카페인, 커피를 좀 서서히 몸에 물이 안 가게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커피는 사실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무기력증이 올 수 있으니까 1-2주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는 거를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카페인을 좀 줄인 완벽하게 0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 20% 정도만 남아있는 디카페인 커피하고 혼용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커피 드실 타임에 그 산책이라든가 운동을 좀 하는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드립 커피는 이게 휘휘 돌려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과 커피가 만나서 카페인 용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물과 잘 희석해서 드시게 하면 좋겠고요. 더치 커피도 판매되는 건 너무 진하게 만들어지는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물과 희석을 좀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커피는 로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 공정에 따라서 그 카페인 함량이나 맛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에스프레소를 하느냐 아니면 드립으로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리는 시간을 좀 짧게 하시고요. 드셨을 때 너무 진하다 그러면 반드시 물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좀 드시게 되면 카페인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